청춘이 영원할 것 같아. 한국에는 청춘 영화가 없습니다. 물론 청춘 남녀 주인공 사이에서 로맨스가 벌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청춘 영화는 아주 가끔씩이라도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말 그대로 아주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청춘 영화는 하나의 장르로서 딱히 두드러지는 존재감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佐久間めぐみです。私も大学までこっちの方をやっていたので水泳部の顧問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거기다가 일반적인 로맨스 영화에서 일본풍의 청춘 영화, 그러니까 어딘가 바보 같긴 하지만 유쾌하기도 한 중고그 시절의 시행착오를 그리는 그런 일본 특유의 청춘 영화로까지 범위를 넓혀서 비교해보면 한국에는 확실히 청춘 영화가 있다는 말을 쉽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분위기를 간직한 일본의 청춘 영화들을 많은 분들이 선망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흔하게 비교하는 일본식의 청춘 영화들, 그러니까 교복을 입은 청춘들이 청량한 여름하늘 아래에서 귀여운 해프닝을 벌이는 그런 유형의 청춘 영화들은 시기를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다지 오래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러브레터나 하나와 앨리스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일본적인 청춘 영화의 계보를 만들어낸 이와이 준지 감독만 봐도 그렇습니다.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나 릴리 슈시의 모든 것 같은 작품들은 청년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일본 사회의 어두움을 짙게 담아내고 있으며 아이 다메 다메 この国はもうダメ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일본식 학원물의 상징과도 같아진 배틀로얄을 떠올려보면 세상에 또 이렇게나 염세적인 청춘물을 만드는 곳은 일본이 아니면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청춘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일본 영화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해낸 소마의 신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2000년 이전이나 인근엔 오히려 청춘 영화들이 일본 사회의 어두움을 더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쾌하고 낙천적인 실패해도 괜찮은 같은 그런 느낌의 청춘 영화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랬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0년대 초반 워터보이즈나 스윙걸즈 같은 작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유토리 교육이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기도 했죠. 유토리 교육이란 말 그대로 여유를 가진 교육이란 뜻입니다. 20세기 일본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떠받칠 산업 여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성적과 경쟁 위주의 성과주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90년대의 경제 버블과 각종 세기말적인 재해를 맞이하며 일본은 이대로도 괜찮은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유토리 교육,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여유있게 받도록 만들겠다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었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 즈음부터 우리가 아는 일본 청춘 영화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의 배틀로얄 속 약육강식 경쟁에서 2000년대의 워터보이즈가 보여주는 유쾌한 시행착오로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청춘 영화 속 그 여유로운 풍경들은 온전히 상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기반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청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청춘 영화의 소지가 될 만한 모습들이 일본의 현실에 있었기 때문이고, 한국에서 청춘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청춘 영화의 소지가 될 만한 모습들이 한국의 현실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들 겪어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학창시절에 그런 여유 같은 건 허락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영화 라붐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장면에서 두 주인공은 헤드폰의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은 시끄러운 음악이 틀어져 있는 파티장이지만 그들은 헤드폰의 음악으로 둘만의 현실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곳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버리죠. 이와 비슷한 경험은 여러분들도 딱히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복잡한 대중교통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학창시절이 이러한 원리로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가 되어야만 청춘 영화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네 집 잘 살아? 그럼 뭘 믿고 그렇게 낭만이 흥건하냐?
앞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할 현실 세계로부터 잠깐이나마 분리되어 나만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생계의 해결과 생산성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유쾌한 바보짓을 마음껏 겪어볼 수 있는 시기. 일본의 청춘 영화들이 그리고 있는 돌아오지 않는 청춘이란 바로 그렇게 현실로부터 분리된 판타지 같은 시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국어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그러한 분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사회인과 마찬가지로 성적이라는 생산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존재로 취급을 받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청춘 영화의 모습들은 한국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보는 학원물은 다양한 종류의 생존 투쟁을 담아낸 뭔가 사회고발물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의 일본 청춘 영화 같은 그런 어두운 분위기로만 지어져 왔었죠. 그리고 어쩌다가 밝게 만들어지면 그 배경은 중고교 시절이 아닌 대부분이 대학교 시절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당연하게도 우리가 거의 처음으로 여유를 가져보는 시기가 바로 대학교 시절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토리 교육의 시기를 반영하여 밝은 청춘 영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듯 우리는 우리가 겪는 현실의 조건을 따라서 20대의 청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현실의 조건도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 시기에 주입식 교육을 하다가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유토리 교육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끝내고 점점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제는 젊었을 때 낭만이라도 챙기지 않은 쪽으로 서서히 움직일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거기다가 한국 영화 산업의 규모도 점점 축소되고 있으니 신인 배우들을 기용해서 따로 세트장을 지를 필요도 없는 청춘 영화는 절산 영화의 기획으로서 다시금 고려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청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건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 사회의 변화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소함에 집중하자는 게 사실은 청춘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니까 말이죠.